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것만 알려줄게. 내알 유튜브 타로 강의 4번 황제카드 정방향 해석입니다. 정방향은 사진 속의 이미지 그대로 아버지라는 이름을 차용할 건데요. 아버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회사를 가기 위해 넥타이를 곧게 바르게 고쳐 매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확연한 의지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의미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고요. 규칙과 규율과 원칙주의자로서 전에 말했던 꼰대의 느낌도 있어요. 권위주의자니까요. 독선도 있고요. 그리고 법칙과 권위로서의 카리스마를 갖고 있으면서 경계와 법률을 설정하는 사람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경계, 즉 자신만의 생활 수칙, 어떤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규칙들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선만큼은 넘지 마라고 설정해 놓은 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금을 스스로가 만들고 그리고 그 경계와 생활 수칙이나 규칙들을 지키기를 바라는 수호자이면서 남들도 내가 정한 어떤 규칙이나 경계에서 넘어서면 안 돼라고 쫓아다니면서 말하는 학생주임 선생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좋게 풀어서 정말로 책임감이 넘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가정이나 자신의 나라나 자신의 테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책임감을 갖고 끌어안으려는 그런 행동을 스스로 보이는 사람이면서 남에게도 그런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누누이 말하지만 똑같은 정답은 없어요. 그때 내담자와 내가 교류하는 그때 시간의 찰나의 영적 교류를 믿으시고 해답을 여기 안에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왜 내 인생은 재미가 하나도 없죠? 라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내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질문에 해답을 조금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제 대답은 이랬어요. 이분은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지금 네가 인생의 재미를 논할 때가 아니잖니. 너는 지금 아내 그리고 엄마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네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 그게 일반적으로 정해놓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 그런 규칙이 있단 말이야. 근데 너는 그걸 다 하지 않고 있어. 지금 집안 개판 5분 전인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야. 여기서도 나오잖아. 타로 카드에도. 너는 지금 반드시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네가 가정에 있는 주부로서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해야 할 시간이지 재미를 찾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고 혼내줬어요. 그러나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내 남자가 왜 내 인생은 재미없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뭘로요? 여기요. 당신은 책임감 있는 규칙이나 규율이 당신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재미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규율, 규칙 다음 버리세요. 그리고 책임감 필요 없으니 지금 당장 4박 5일 여행을 불쑥 아무 말도 없이 혼자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갈게요. 아주 어린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남자친구도 없었으니까 미래에 앞으로 생길 내 첫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첫 남자친구는 안 물어봤지만 제가 첫 남자친구라고 한정 지었습니다. 왜? 미래 남자친구는 너무 많을 테니까. 그래서 그럼 네가 만날 첫 번째 남자를 한번 따라가 볼까? 하고 뽑은 카드가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저는 조금 완고하게 얘기했어요. 얘야, 봐라. 네 첫 남자친구는 조금 꼰대 스타일이야. 약간 가부장적이어서 여자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어서 너 치마 너무 짧어. 이렇게 혹은 너 왜 이렇게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집에 안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즉 자신만이 만들어 놓은 경계나 규칙을 네가 지키지 않는다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그 규칙과 경계를 지켜주길 자꾸 요구하는 학생주임 선생님 같을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시무룩해서 그럼 두 번째 남자를 한번 만나보자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카드가 나왔다고
보면 어떻게 할까? 이번 다르게 해석해 줘야 되잖아. 어머, 그럼 똑같은 남자를 또 만나요? 그 남자하고 헤어지지 못했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두 번째 남자친구는 다른 성격이야. 어떤 성격이냐면 여기 6번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네가 아무리 역경에 처해 있고 둘 사이의 관계에 어떤 힘든 고난이 와도 그거를 견뎌내. 끝까지 너를 책임져. 그래서 네가 여자친구라는 경계 안에 들어올 때 그거를 수호하는 마치 보디가드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또 세 번째 친구라면 또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동업을 하게 됐대요. 근데 아내인데 남편이 어느 날 너무 힘드니까 아내에게 부탁을 한 거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그냥 알바 수준인 거니까 지금 그거 그만두고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내 일을 도와주지 않겠냐라고 물어봐서 고민 끝에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동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의 가게,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아내로서 내가 해야 할 일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정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왜 그때 그렇게 해석했어요? 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때 나의 느낌은 이렇게 강력히 얘기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 봅시다. 둘이 동갑이라고 얘기했죠. 집에서는 남편을 야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는 그런 태도는 취하면 안 됩니다. 남편은 사장이고 그리고 당신의 리더잖아요. 따라서 남편이 정한 규칙이나 대표로서 사장으로서의 위엄을 반드시 살려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말하지 마십시오. 또한 아내기 때문에 여보 조금 힘드니까 나 일찍 퇴근하면 안 돼? 좀 나 늦게 갈게. 오늘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본인은 가게에서 남편과의 동업 시에서는 절대 아내가 아니고 공과사를 구분하는 누구여야 된다? 직원의 개념으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직원으로서의 책임과 직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규칙과 그걸 다 지켜내어라 라고 얘기해 줬던 기억이 나요. 그다음 네 번째 한번 보죠. 아내가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남편이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뭐가 불만인데?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한대요. 뭐 괜찮아 뭐 이렇게. 그래서 남편이 도대체 나한테 가진 불만이 무엇인지 속마음을 보여달라고 해서 뽑은 카드가 이 카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봐라, 남편은 널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어. 그 이유를 내가 내줄게. 자, 너는 남편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굉장히 명령조로서 잔소리를 하는데 사사건건이야. 봐봐, 아침에 눈 뜨면 입을 개라고. 그리고 양말 신으려고 그러면 그 양말 아니고 오늘은 까만 양말 신기로 했잖아. 집에 들어왔어. 양말 그렇게 벗어놓지 말라 그랬지. 이따 거 치약 아래부터 짜라 그랬지. 소변 들어갔어. 변기 올리고 그리고 싸지 말고 앉아서 내가 부탁했잖아. 앉아서 소변 보라고. 모든 행동에 뭐 하고 있어? 너의 규칙과 경계를 지금 자꾸 잔소리를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야. 네 가정 속에서 경계와 규칙은 반드시 있을 필요성도 있고 그러나 남편이 느끼기에 너는 사사건건 잔소리를 해대고 자신의 규칙을 지켜라 얘기하는 엄격한 학생 주임 선생 같아서 도망 다니고 싶고 너를 피하고 싶은 거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자, 해석의 다양성이 있는 거 명심하시고 열심히 해석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역방향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